3번 말해주시고 또 있나요? 혹시 또 저를 소개하는 게 있나요? 뭐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네. 그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좀 머리를 깨고 몸을 깨우고 해야 될 텐데요. 우리 박주민 의원님 그리고 우리 주민의 헌법 관련해서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별명 많으신 거 알고 있나요? 알고 계신 별명들이 있으신가요? 예, 뭐 여러 멋진 별명들이 나오는데 우리 박주민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이 좋아하는 본인의 별명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뭐 별명 붙여주신 건 다 감사한데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차라리 설명을 드리기 차라리 좋을 것 같아요.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맨날 이거 설명을 드리려고 고생을 하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거지갑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제가 가난하지 않아요. 가난하다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아니 저도 변호사지만 제 짝꿍도 변호사예요. 어떻게 가난합니까? 가난하기 어렵죠. 제가 물론 공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래도 나름 변호사라는 게 그래도 꽤 높은 소득을 보장해주는 그런 직역이었고 제 짝꿍도 변호사고 그러기 때문에 가난하지 않고요. 근데 이제 그 별명을 처음 붙여준 분이 쓰신 글을 보면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는 뜻으로 붙여준 거예요. 가난하다고 붙여준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 별명 되게 감사하고 고마운데 외모에 신경 안 썼는데 왜 머리 씹었어요? 네. 제대로 아이스 브레이킹 시켜주십니다. 그거는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근데 초콜릿 덕분이네요. 네. 참 큰일 났네. 근데 그래서 그 별명에 대해서 저는 하여튼 제가 가난하다고 안 하는데 어느 순간 뭐 제가 가난하다고 했다는 식으로 저 국민의힘의 여러 정치인들이나 패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입으로 제가 가난하다고 한 적이 없어요. 생긴 게 가난하게 생겼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피곤하고 힘들면 당연히 이제 그 중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덜 중요하다고 제가 판단하는 것들을 줄여나가겠죠. 제일 첫 번째가 좀 더러울지 몰라도 씻는 걸 제가 줄입니다. 옷을 뭐 매번 갈아입는 거 이런 거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은 해야 되니까요. 그런 순서가 있어서 다소 좀 지저분해 보이는 것 뿐이지 그렇다는 말씀드리겠고 머리 왜 심었냐 그러시는데 사실 저는 머리 안 심으려고 그랬었는데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머리를 심으라고 얘기하셨고 어떤 한 분은 저한테 굉장히 심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정치를 한다는 것은 네 멋에 겨워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대중들과 호흡하고 또 대중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너는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정치를 한다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해 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꽤 여러 명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삼선하면 그때 내가 심을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삼선하고 나서 심었어요, 제가. 근데 사실은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저는. 굉장히 아팠고 그 모발 이식 수술을 한 다음 날 제가 바로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첫 외부 행보를 했어요. 수술한 다음 날 바로 그 서울대학교 병원에 그 의료대란 현장 방문한다고 갔는데 진짜 아픈데 아픈 티도 못 내고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심고 나서 보니까요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젊어졌다고 얘기해 주시고 또 제가 맨날 힘이 없어 보이고 약간 지쳐 보인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덜 하세요. 되게 좀 좋은 것 같고. 강아지를 닮았습니다. 강아지. 그 강한을 닮았다는 얘기를 어제가 엊그저께 주진우 기자가 자꾸 얘기하던데 누가 그러나 보죠? 그리고 초콜릿 복근이라고 해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준호 최고위원은 진짜 몸이 좋아요. 누가 봐도 몸이 좋아요. 진짜 어깨가 떡 벌어졌고 근육질에다가 애가 얼굴도 조망만 해서 진짜 모델 같아요. 저는 아니에요. 조정식이라는 썰이 있습니다. 예? 조정식 씨 닮았다는 썰이 있습니다. 조정치? 예. 조정치라는 그 분이 계신데
제가 이제 이승환이라는 가수분하고 좀 친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초대를 해줘서 저희 의원실 식구들하고 같이 콘서트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같이 게스트라 그러나요? 게스트로 조정치가 초대됐었는데 자 다음은 조정치님 모시겠습니다. 근데 장난 삼아서 이승환 가수님이 저보고 올라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진짜 조정치인 줄 알고 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예. 아 정말 듣고 싶었던 이제 별명과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셔서 더욱더 확 와닿은 시간이었습니다. 전 이번에 그 주민의 헌법 그 이름이 참 좋더라고요. 아 박주민 의원님은 국회의원 하려고 이 성함을 지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박주민에게 주민의 헌법이란 어떻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야 되죠? 아니야 길게 해주시면 예. 됩니다. 이게 이제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제 이름을 딴 것도 있고 이 책을 쓴 계기와도 연관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은평갑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은평갑에 있는 어르신들이 헌법을 공부해보고 싶다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변호사 출신인 걸 알고 어떻게 하면 헌법을 좀 편하게 쉽게 알 수 있겠냐. 그래서 어르신 그럼 몇 분 정도 그런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랬더니 한 7분 정도 계신대요. 그래서 그럼 제가 강의해드릴게요. 이래가지고 6번 강의를 해드렸어요. 그분들한테. 그리고 그 강의를 할 때 녹음을 해놨던 파일을 풀고 제가 손을 본 게 주민의 헌법 그 초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의 헌법에 제 이름의 의미도 있지만 진짜 주민들을 상대로 강의한 거예요. 어르신들을 상대로. 그래서 주민의 헌법이라는 게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 네, 저도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책의 인기가 매우 뜨거운 사실을 알고 계시죠? 4월 2주차에 교보문고 정치사회 분야 6위, 1일로는 5위까지 올랐고요. 듣자니 출간된 지 일주일 만에 제세, 그리고 2주 만에 3세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인기 비결이 무엇인지요? 진짜 정말로 인기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 앞에 이제 대표님 관련된 책들이 너무 많아요. 대표님이 한 권으로 좀 좁혀주시면 좋을 텐데 이재명 대표님이 본인이 쓰신 책과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 딴 사람들이 쓴 책이 3종류 정도 나와 있어요. 세 종류. 그러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부동의 2위가 최근에 뭔지 아십니까? 교보문고 사회 정치 분야? 맞아요. 헌법재판소가 펴낸 책이에요. 헌법재판소가 펴낸 윤석열 탄핵 결정문이에요. 윤석열 탄핵 결정문을 책 형태로 편집해서 낸 게 부동의 2위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도 그거 꼭 한번 사서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목 보면은 튀는 대목도 있는데 굉장히 쉽게 잘 썼고 소중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만드신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헌법 관련된 책들이 좀 많이 팔리는데 제 책 같은 경우도 이제 아마 그런 흐름에 맞춰서 요즘에 너무 헌법적 이슈가 많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게 맞냐,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냐, 체포적부심 기간을 산입하는 게 맞냐, 안 산입하는 게 맞냐. 변호사들도 시험 볼 때 공부하는 것들을 하여튼 그래서 헌법적인 이슈가 다시 이제 제기되면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하죠. 네. 날로 더 인기가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북톡 여기 오신 분들이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윤선이라는 기자분 아세요? 네. 그분이 저한테 책을 선물 받고 나서 후기를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읽는 내내 옆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설명한 거를 푼 거니까 꼭 말하는 것처럼 써놨거든요. 네. 네, 그 주민의 헌법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그 내용에 보면 헌법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 대한민국의 질서를 더 잘 지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박주민 의원님의 헌법 강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박주민 의원님이 설명해주는 헌법 시작하겠습니다.